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춥지 않아요? 영하 한 6도 뭐 이렇게 가까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까? 네. 근데 잘 못 느끼셨죠? 사실 못 느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간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스카프로 이렇게 목을 맸다가 지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아닙니다. 네. 빨리 이분한테 네. 상황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에셋증권 김성관 선임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네, 많이 네.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하필 오늘 같은 날. 네.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그냥 이렇게 네. 받아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예상했는데 이게 사람이 네. 때릴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잘 걸어가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뒤에서 팍 더 세게 때리면은 더 아프거든요. 당황스럽고. 그게 제가 한 가지 좀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네. 그 일부 동남아 국가에 아직까지 태형이 있거든요. 때리는 거. 태형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제 회초리 때리는 거죠. 근데 회초리 그 나무 재질이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이렇게 물풀의 나무. 딱 차례 닿으면 살점이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붙으면서 그게 고통스러움 주는 거죠. 때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태형을 선고받으면 네. 절대 부르기만 하고 때리진 않습니다. 몇 번, 어. 10번, 수에 그리고 옆에 있는 방에 때리면 소리를 들려줘요. 그 공포. 근데 그게 언제 아무도 모르는 맞을지를. 그러니까 계속 불러다니면 소리만 듣게 하는 거 처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너무 거죠. 스트레스 받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차피 맞는 건 알지만 네. 말씀하신 알지만 공포심이 밀려온 거죠. 그쵸. 오늘. 예. 그쵸. 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준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 네. 뭐 어렵긴 한데. 뭐 일단 워낙 다들 지금 심각하실 거니까. 네. 네. 근데 팩트하고요.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좀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발라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오늘 일단 FOMC 회의록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에 공개가 됐고 그 시점 이후부터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좀 낙폭을 더 키웠고요. 네. 제가 오기 전까지만 봤을 때 하더라도 2% 채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3% 넘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난해 3월 이후에 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난 연말 랠리부터 시작을 해서 연초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일단 기존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하락이 그렇게 뼈아픈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회를 노리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첫 금리 인상 그 시점까지는 지금 좀 변동성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아까 보여주셨던 여도은행의 대차 대조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준 위원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면 이제 줬죠. 시장에 아주 풍부한 유동성, 차고 넘칠 정도의 유동성을 줬는데 이제 그거를 걷어 가겠다라고 하는 가겠다라고 액션을 취한 건 아니고 이제 내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요? 네. 왜 그러죠? 방금 이런 액션하는만 하더라도 시장이 훅. 충격이 있었고 네. 실제 이미 저희가 뭐 이 관성화되어 있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도 한번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슬로우해지는 부분도 좀 맞아요.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실제 다시 또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오늘 좀 활발하게 일단 얘기가 나왔고 실제 뭔가 액션으로 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방금 시장에 큰 지금 충격을 준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회수. 하는 그러한 연준의 움직임에 좀 시장이 발작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는 지금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발생하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물가 상승률까지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궤적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금리 상승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거에 구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저희가 지난해 뭐 10월, 11월 이 정도일 때 얘기했던 게 뭐 내년 연말 정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했던 그 타임라인이 내년 3분기 중반 이제는 3월까지 3월 달에 한번 최소한 한번 올릴 정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테이퍼링을 좀 끝내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이슈가 좀 계속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좀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지는 요인들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좀 여러분들께서 가장 생각을 해놓고 좀 유심히 보실 게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일단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기저효과가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을 좀 낮추는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급 측 사이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급 측 사이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뭐 항상 계속 얘기했던 게 공급망 병목 현상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어떤 부분을 발표했냐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해서 수요 측 사이드는 이 지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고요. 오로지 공급과 관련한 지표들을 총 한 27개 정도를 넣었습니다. 각국의 뭐 제조 PMI 내에서 공급과 관련한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국제 원자재 운송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었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네, 높네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1997년 이후부터 데이터가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 2011년 정도의 뭐 자연재해의 어떤 동일본 대지진이나 태국 홍수 이런 이슈가 좀 발생했을 때 반짝 좀 이런 압력이 높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2017년에서 18년 시점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게 좀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실제 2020년 이후에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시점인데,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뉴욕 연준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요게 좀 이제 앞으로 누그러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동일 날짜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중에서 그 세부 항목 중에 이 공급 쪽과 관련한 내용 중에 이제 제품을 기업들이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그 딜리버리 타임이 있어요. 배달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저희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생산자 원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와야 할 텐데 그걸 사올 때 지불하는 가격.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원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높아지면은 생산자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익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순환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질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 CT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좀 보면 유럽이나 중국과 좀 달리 미국은 상당히 좀 누그러지는 주황색 라인이거든요. 누그러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좀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든지 여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당장 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실제 뭔가 구체적인 액션으로 가기까지에는 좀 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그 사실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기사가 또 뭐가 있냐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원래 한 40만 건 아래쪽 예상했는데 맞습니다. 80만 건이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했죠. 네, 그럼 이제 내일 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네. 그마저 잘 나와버리게 되면 진짜 물가도 이렇게 높은 데다가 고용이 또 좋아지면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또 힘을 제시해주는 거죠.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고용은 좋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고용은 원래 좋았다라고 원래 좋았고. 이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상적인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다 정상적인 싫어하죠. 수순으로 가는 건데 왜 이걸 두려워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미장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그러면 미국의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뭐 그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는 항상 뭔가 빅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사회 또는 전체적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아주 빠르게 산업의 변화가 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그 전부터 팬데믹 이전부터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빨라졌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보면 그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이 돼서 한번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도 그 부사님께서 퍼 10배짜리의 기업들이 오늘 뭐 10의 날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해주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뭐 역사적으로 길게도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도 분명히 좀 있긴 했었지만은 지난 10년의 성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거대한 변화가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를 또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분명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실제 지난 10년이 어떤 유형의 자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유형의 자산을 통한 가치 창출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무형의 자산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비롯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혁신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미국 증시 또는 어떤 증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저 위원님의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저도 이 퍼에 대한 장기 흐름을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빅테크라는 거가 테슬라가 뜬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쵸. 엔비디아 뜬 게 얼마 됐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엑스모빌 1등이었다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굳이 그때 시절에 펄을 가져와서 비교한다는 자체는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봐왔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본다 그러면 갑자기 12월 31일과 2월 너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예. 그랬나요? 저는 네. 아니 그 시장 분위기가 왜냐면 아니 이제 알고는 있었죠. 네. 우리가 알고 알고 있지만, 있었고 네. 연구위원님도 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체감하는 이 아, 체감 네.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산타렐라 1월유가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연준이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해도 좋은 시장은 계속 좋을 수 있구나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적 좋다라는 그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충격을 받으니까 뭐지? 실적 좋다면서요. 줍줍? 네. 일단 고용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해 주셨긴 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은 좀 상당히 잘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11월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건 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ADP 민간 고용 나온 이후에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 한 45만에서 50만 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용은 좀 정말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연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더 속도를 높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오미크론이 아직 반영이 좀 되지 않은 수치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대퇴사의 시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뭐 계속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드리긴 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퇴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4.5% 정도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한 3% 중반대였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이 퇴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레저, 여가, 접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경제 재개가 좀 더 활발하게 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퇴사율은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고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최초로 나온 시점, 이게 지금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최초로 나온 시점 이후부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진단율이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게 11월 말 정도이잖아요. 그때 추수감사절 때인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11월 말 정도이고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넘어간 시점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거의 지금 최근 진단 검사에서 나오는 거에 80% 정도는 다 오미크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2주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세종,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처럼 되기까지에는 대략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네. 상당히 좀 빠른 속도인 건 이제 아시죠? 네, 상당히 빠른 속도인 건 아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60%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확진자들의 대부분들이 좀 미접종자나 물론 이제 돌파 감염도 있긴 하지만은 미접종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병원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서 그렇죠. 네, 위중증이라든지 위중증으로 심하게 되고 사망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 그러니까 여름쯤에 확산이 됐던 델타 변이 이만큼의 그 입원 환자 수 이상만큼의 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내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들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봤던 내용에 의하면 이제 영국이나 뭐 남아공이나 몇몇 국가들에서 계속 연구 결과들을 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증상이 델타보다 좀 경미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냐면 치명률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확진자 수는 정말 많이 늘었죠. 네, 지금 글로벌 확진자 수 잠깐 그래프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렇게 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행이네요. 있고 이게 모수가 커져서 치명률이 낮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이 실제 절대 사망자 데이터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저의 치명률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 면역 그렇죠. 또 취득을 함으로써 코로나 종식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빨려. 하나라도 악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 의원님과 이야기한 부분은 작년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병원에서 우리가 링거를 맞다가 이제는 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이 금융시장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늘의 좀 급격한 한 3% 정도의 하락에 많이들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올해 내내를 봤을 때는 진짜 1분기에 이렇게 하락 언제 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좀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김석 그럼 위안 드릴 겸 이거 한 가지만 뭐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있어요? 위안 중요합니다. 위안 필요해요. 드려야죠. 네. 앞에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애플 한번 사례를 보시면 제가 뭔가 혁신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핫했던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애플이 올해 초에 이번 주에 벌써 시총 3조 달러를 이제 그렇죠. 돌파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고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그럼 올해 어떤 신제품을 출시할 거냐. 아이폰은 이제 너무 흔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메타버스 새로운 그 시장에 대응할 만한 이제 무기를 올해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게 VR, AR 이제 디바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그 메타 플랫폼스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었던 오큘러스가 출시한 그 VR 디바이스 중에 퀘스트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거의 한 1,0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근데 아직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개화하는 시점에 확 불을 당길 수 있는 게 이 애플의 VR, AR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런 애플은 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외주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을 주는 기업들 또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